여기 그 공투가 처음인 사람 완전 처음이에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해보자. 자, 일단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A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36이에요. 덜 가지고 거리 위에서 3이죠. 어? 이 길이 3이죠. 어떻게 구한 거예요? 2 마이너스 6 빼기 3이죠. 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해요? 좌표끼리 빼면 되죠. 이게 길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표시해놨지만 얘네 두 개가 위치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럼 길이로 표시하라 그러면은 이게 위치가 바뀌었을 때도 어쨌든 전체적인 떨어진 거리는 똑같은데 수식적으로 만약에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은 부호가 바뀌니까 문제가 되지. 음수가 돼버리니까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보통 거리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써준다 이럴게요. 왜? 그래야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거든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길이죠, 길이. 길이는 무조건 어떻게 표현돼야 돼? 양수로만 표현돼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절대값을 이렇게 써주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럼 봐봐요. 내가 수직선을요 이렇게 뒤집을게요. 이걸 y1이라고 했고요. 이걸 y2라고 볼게요. CD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아요. 빼주면 되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이렇게 합칠게요. X축, Y축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X축, Y축에 있던 애들 이 녀석을요. 그냥 이렇게 한번 옮겨볼게요. A점과 B점을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길게요. 그럼 쟤는 지금 1차원 수직선상에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내가 3이랑 6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X축, Y축이 생긴 요 좌표평면상에서 요 A점은 내가 뭐라고 표시하면 되겠어요? 3,0이라고 쓰면 되겠죠. 좌표로 표현하는 거니까 얘는 6,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봐봐요. 내가 얘를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지울게. A점을 x1, y1이라는 요런 좌표로 표현할 거고요. 자, B라는 점을 x2, y2라고 표현할게요. 좌표를요. 자, A랑 B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거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봐봐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 좌표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보여요? x1, x2, 제로요. 이 길이가 얼마야? x2 마이너스 x1의 절대값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내가 이거를 y축에 이렇게 수직으로 낼게요. 이렇게요. 그럼 이 좌표가 0,y1이 될 거고요. 0,y2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요 길이가 얼마예요?
y2 마이너스 y1의 절대값이 되겠죠. 길이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봐봐. 이 길이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을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 길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놓을게요. 이렇게요.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내가 좌표 평면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요. A, B의 제곱은요. 무슨 점이 있을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성을 쓰겠죠. 그럼 요 녀석의 제곱이야. x2 x1의 제곱 y2 y1의 제곱이야. 이렇게요. 자, 근데 봐봐요. 이건 절대값이죠. 자, 절대값 3을 제곱을 해봐요. 이거 뭐랑 똑같을까요? 절대값 빼기 3도 제곱을 해봐요. 이거 다 뭐랑 똑같겠어요? 이게 다 9죠. 네. 여긴 부호에 관계없이 제곱을 해주면 똑같은 값이 나오지. 그럼 절대값이 있으나 많아져. 이렇게 없애야 되죠. 그죠? 이렇게 없애야 되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돼요? 교백분 씌우면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공식이에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배우면 되겠어요?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x끼리의 차, y끼리의 차, 그 녀석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겠죠.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고, 이거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반듯하게 축에 나란한 거는 이런 공식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비스듬하게 저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저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원리는 뭐예요? 피타고라스론입니다. 저게요. 됐어요?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거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를 더 할게요. 지울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x축이에요. x축. x축상에서요. 점 하나가 움직여. 임의로 이런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P점이. P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x축상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지?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변수 하나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축에 있는 이 x좌표가 하나가 바뀔 거고 y좌표는 0으로 고정되어 있겠지. 여기서 이런 문제를 물어봐요. PA랑 PB의 길이를 더할 건데요. 이 녀석의 합이 최소가 된대요. 그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최소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P가 여기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요. P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길이가 더 길어지고 얘도 길어져. 그럼 만약에 P를 이쪽에 갖다 놓으면은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이 길이가 다 길어지지. 그럼 대충 P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델이 가장 최소가 되는 모델일 텐데 그럼 그게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럼 봐봐요. 이런 거 풀 때 이거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가 요 길이 하나를 똑같은 거를 만들어 줄 거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은 얘 데카코마니로 이렇게 딱 찍어 왔고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점을 A 다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2,3을 그러면은 x축에 이렇게 대칭시킨 점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x좌표는 똑같은데 y좌표가 반대로
바뀌면 되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요게 P점일 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이야. 그치? 근데 봐봐요. 여기 내가 이렇게 써볼게. PA 더하기 PB는요. 여기는 PA 다시 더하기 PB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요거랑 두 개가 똑같다는 거 보여요? 합이요? 근데 봐봐. 여기 이 녀석의 최소가 되는 걸 내가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상식적으로 요렇게 연결했을 때 P점이 어디 위에 있으면 딱 최소가 되는 거야? A'랑 B점을 연결한 일직선상에서요. 일직선상에서 X축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되면은 최소 길이가 되는 P의 위치가 된다는 거 보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최소 길이 그냥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이 최소 길이는 A-B의 선분의 길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답되겠죠. 이제 요거는 우리가 뭘 쓰면 돼요? 얘를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요거랑 요거의 정과 점수의 거리. 자, 바로 실습해보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요거 자, x좌표에 5랑 2지? 그러면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요. 요거랑 요거의 차이 7이죠? 7에 49. 이렇게. 그러면은 루트 58이 최소 길이가 되는 게 되겠네요. 이렇게요. 58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못 할 것 같은데 더 간단하게 안 되네요. 그렇죠? 그냥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때 P의 좌표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 P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요 A값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중학교 2학년 과정이지? 1차 함수식. 그렇죠?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y는 자,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죠? 기울기가 3분의 7이 됩니까? 네. 3분의 7에 x-2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고 써놓고요. 뭘 구하면 돼? y 값이 0 되는 위치에 x 값이 a가 됩니다. 라고 해서 a에 대한 1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계산 내가 끝까지 안 할게요. 내가 계산을 조금 숫자를 막 그냥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네요. 숫자가요. 요런 느낌인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식의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요런 문제가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야. 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속 쓰일 거고요. 문제 풀 때요. 됐죠? 그럼 봐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지울게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마찬가지로 수직선상에 두 좌표가 이렇게 있어요. x1, x2 이렇게요. 자, 요 길이가요 3대 1이 됩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요. 아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 m 대 n이라고 한번 이렇게 볼게요. m 대 n 요런 점 P가 있습니다. 요 P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요. P는요 성분 AB를 순서대로 읽는 거야. M 대 N으로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A랑 B 사이 내부에서 나누고 있지? 그래서 안 내자에 나눌 분자를 썼어요. 얘를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배웁니다. 내분점이요. 그럼 저 내분점을 우리가 M 대 N이라고 나와 있을 때 공식을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방법은 그냥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봐봐. AP 길이 대 PB의 길이가요 M 대 N이 됩니다. 라고 딱 쓰면요. 자 봐봐. AP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무조건 길이지? 얘는 x-x1 이렇게 나오죠. 자, PB의 길이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 얘는 무조건 빼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굳이 제가 절대값을 안 쓴 겁니다. 이렇게요. x-x가 n 대 n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건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내항해법과 외항해법이 같습니다.
BL식으로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n배의 x2 마이너스 x가요. n배의 x 마이너스 x1이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요 x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지. 이거 전개 좀 할게요. mx2 마이너스 mx가 nx 마이너스 nx1이 됐으니까요. 자,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요.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m 플러스 n의 x가요. mx2 플러스 nx1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을 외워야 돼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됩니다. 이게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수직선 상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뭐 A 좌표가 3이고요. B 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6이었을 때 A, B를 성분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원리는 이거 비례식으로 일일이 다 구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 거야. 봐봐요. 어떻게 외우냐면은 자 순서대로 써야 돼.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거잖아. 그럼 A, B 좌표가 순서대로 써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요. M 대 N, M 대 N, M 대 N이야. 그럼 이렇게 쓰세요. 써. 그리고 이 3대 2가 어떻게 곱해져? 반대편에 있는 것끼리만 곱해지지. 그래서 여기에 3을 곱할 때는 6이 이렇게 곱해지고요. 요 이쪽에 있는 건 곱해질 때 3이 이렇게 딱 곱해졌어요. 요 내분점의 좌표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5분의 18 더하기 6이니까 5분의 24가 3대 2 내분점이 되는 좌표다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건 공식입니다. A, B가 M 대 N으로 나눠진다? 그럼 M, N, M 대 N 순서가 여기 있는 순서를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봐봐. 이게 X좌표에서 이렇게 구한 거니까 Y좌표도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걸 M 대 N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내가 여기에서도 어떤 P점이 있는데요. M 대 N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그대로 갖다가 쓰면은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M 대 N이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이에요? 여기도 M 대 N인 거 보여요? 닮음이지 이거? 그렇지? 중학교 2학년 닮음 문제? 여기가 M 대 N이니까 자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 2차원상에서 내분점의 좌표는요 똑같아요. M 대 N으로 나누는데 M 대 N이죠. 그러면은 X좌표끼리 곱할 때 M 쪽에는 얘가 곱해지고 N 쪽에는 얘가 곱해지면서요 mx2 플러스 nx1이 됩니다. 이게 내분점 좌표고요. y좌표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똑같은 방식으로 y좌표도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리면은 요 녀석이 m 대 n이니까 여기도 m 대 n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y좌표도 똑같은 방식으로 y좌표끼리 내분점을 그냥 구하면 돼요. 이렇게요. my2 플러스 my1입니다. 너네가 외워야 될 두 번째 공식.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내분점이요. 그럼 내분점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바깥에서 나누는 외분점도 있겠지. 근데 외분점은 조금 까다로워요. 자, 요거 일단 지울게요, 제가요. 요것만 지울게. 봐봐요. 외분점은요, 일단 이 예시를 그대로 갖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A, B. 자, 근데 외분점은 바깥에서 나누는 거고요. 바깥에서 나눌 때 외분점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이 있냐? P점이 여기에 있을 때랑요. A, B를 똑같이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P점이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냥 왼쪽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얘는 M 대 N이 이렇게 M 대 N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요. 얘는 M 대 N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은 이렇게 M 대 N이 된다는 거야. 근데 정의는 둘 다 뭐냐면요. A랑 B를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분점은 방향성이 없어요. 무조건 내부에만 있으니까. 근데 외분점은 이 M이랑 N의 값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바뀌고요.
이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m이 n보다 어떤 경우겠어요? 큰 경우겠지. m이 n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하게 돼 있고요. m이 n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p 외분점이 a, b 기준으로 어디 쪽에 있다는 거야? 요로 왼쪽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외분점 좌표 구하는 건요, 결과적으로는 얘나 식으로는 똑같이 나와. 어떻게 하나 봐봐요. 내가 얘도 마찬가지로 x1이라고 보고요. 얘를 좌표를요. 얘를 x2라고 두고요. 얘를 이렇게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P가 M 대 N이니까 AP 대 BP가 M 대 N이니까 이게 무조건 더 큰 쪽에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x-x1 대 x-x2가요. M 대 N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얘도 봐봐요.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야. 결과적으로는요. AP 길이도 구하게 되면은 x1-x고요. BP의 길이 구하면은 x2-x거든요. 요게 m 대 n이야. 근데 식으로는 똑같이 나와. 이유가 뭘까요? 얘네 두 개의 순서가 똑같이 뒤바뀌니까 어차피 부호 처리하면은 마이너스가 양쪽에 같이 나오면서 식으로는 똑같이 나와요.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얘 봐봐요. 얘 계산하면 내항이고 외항이고 하면요. x-x2가 될 거고요. n은 x-x1 이렇게 나오죠. 얘도요. n의 x2-x가요. n의 x-x1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x1-x 이렇게요. 봐봐요. x2-x, x-x1 여기 부호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뺄게요. 얘도요. 이렇게 하고 부호를 마이너스를 뺄게. 그럼 양변에 있는 마이너스가 어차피 없어지죠. 결과적으로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외분점 구하는 식은요, 내분점일 때랑 똑같이 나와. 근데 이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차이점이 뭐냐면 외분점은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A, B를 기준으로 위치가 바뀌어요. 반대로요. 근데 식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녀석도 전개를 해갖고 다 정리를 하면은 외분점이요. 이렇게 나와요. M 대 N 외분점입니다. 곱해지는 것도 반대 방향에 있는 크로스로 곱해져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내분점은 여기가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였었지.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렇게요. 반대로 바뀌어요. 해보면 돼요. 해보면은 mx-mx2가요. nx-nx1이 될 거고요. 요거 넘겨요. mx2 아이고 요거 넘기면은 mx-nx가 되니까 요거를 x로 묶으면은 n-n의 x 이렇게 나오죠. mx2-nx1이 되죠. 그래서 n-n으로 나누게 되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얘는 주의할 게 뭐야? m이랑 n이 같으면 안 돼요. 왜일까요? 1대1 외분점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1대1입니다. 가능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은 이 B점이 어떻게 돼 있어? A점이랑 같아져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이미 여기 분모 자체 M이랑 N이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나오죠. 됐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X좌표, Y좌표 평면에 옮겨놓으면은 그때 외분점의 좌표는 여기만 부호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됐어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될 세 번째 공식. 그리고 좀 굉장히 독특한 아이가 있습니다. 내분점 중에서요. 어떤 내분점이 있냐면은 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자주 써야 되는 게 A점과 B점이 이렇게 있을 때요. 1대1로 내분합니다. 1대1로 내분할 때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M이랑 N이 그냥 뭐야? 같을 때죠. 1대1이니까. 그럼 여기 내분점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이 1대2 내분점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고 부르지? 중점이라고 부르죠. 중점. 그래서 중점은요. 좌표끼리 더해서 그냥 뭐 하면 돼? 2로 나누면 그게 중점인 거야. 됐어요? 요게 이제 자주 외워야 될 공식이에요. 이렇게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응용이 들어가 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칠게요. 또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는 애가 있어요. 이 내분점, 외분점이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요걸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요. 이런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런 선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각의 이등분선이요?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부르죠? 그렇지? 그럼 이거 어떤 성질이 있죠? 어떤 성질이 있죠? 길이 네. 1번 길이와 2번 길이는요. 3번 길이와 4번 길이의 비랑 같습니다. 알아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표정 보니까? 모르지? 얘랑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릴게요. 평행한 선분? 그럼 봐봐요. 요거 평행하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억각의 크기니까 같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동의각의 크기로서 같지? 그러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요 길이도 2번 길이랑 똑같지? 자, 요거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자, 이제 이런 그림을 내가 뒤집어 보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야. 자, 평행 1번 2번 잠깐만 1번 여기 1번이구나. 얘를 요렇게 90도 굴린 거야. 90도 방향으로. 여기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요. 그럼 이게 지금 요런 그림이었던 거야. 요런 그림. 뭔지 알겠어요? 요렇게 돼 있을 때. 그럼 봐봐요. 1번, 2번, 3번, 4번의 비가 어떻겠어요? 같겠지? 왜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닮은 도형이니까. AA 닮음이니까. 내각의 이등분의 성질이요. 그럼 봐봐요. 만약에 이 좌표가요. x1, y1이라고 나와 있고요. x2, y2라고 나와 있고요. x3, y3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P점을 구할 거야. P점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요 길이로 표현된다라는 거 보여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럼 거리 구하면은 거리 B가 결국에는 이 3번과 4번의 B가 될 거고요. 내가 요 녀석의 길이를 M이라고 두고 요 녀석의 길이를 M이라고 두면은 요 P점의 좌표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B랑 C의 M 대 N 내분점으로 표현되죠. MX3, NY3, NX2. 그 다음에 M 플러스 M분의 MX2 그리고 NY3 Y3 NY2 이렇게요. 그쵸? 뭔지 알겠어요? 그럼 봐봐. 요거를 한 번 더 알려줄게. 이 점을 뭐라고 부르죠? 쉣. 죄송해요. 첫날부터 여기가. 저희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셨어요? 아, 갑자기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치? 아, 그래요. 이게 이게 그렇게 안 치렀잖아요. 이게 중학교 2학년 수업인데요? 그럼 오케이 알겠어요. 니네 수준 알겠네요. 대충 보니까요. 왜 뭐하는데 알겠네.
하나씩 차근차근 늦지 않았어요. 그래 중학교 때 놀았다가 정신 차리고 공부를 다 늦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자, 요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르죠? 자, 이거 말로 표현해 볼게요. 세 변의 수직 2등분 선의 네. 교점 외심이라고 부르죠. 외심. 외심은 정의가 뭐죠? 이건 외심을 찾는 방법이고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죠. 네. 이게 외접원이죠. 그래서 이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 이렇게 딱 그리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고요. 그리고 외심은 좀 독특한 성질이 있죠. 어떤 삼각형일 때 좀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까? 직각삼각형일 때.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맞아요. 직각삼각형이면은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위치하고요. 이렇게 반원이 딱 그려지게 되겠죠. 이게 외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렇게 표현되게 되고요. 그렇지? 그럼 쟤는 뭐겠어요?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이라고 부르죠. 내심. 그러면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이렇게 있었겠죠. 자, 그럼 내심의 좌표를 찾는 방법도 이거 2번 이용하면 돼.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자, B랑 C의 내분점 찾았죠. 그렇지? 보여요? 어떻게 보여? 여기 또 있지?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겁니다. 이 길이랑 이 길이의 B가 이 길이랑 이 길이의 B가 같으니까 얘 내분점 좌표 찾으면은 B점과 A점에 또 요 내분점을 찾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내심의 좌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을 2번 쓰시면은 그게 내심이 되는 방법인 거고, 요거는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이거 외심이지. 이거 봐봐요. 외심을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일단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자 내심 좌표를 A, B라고 이렇게 줬을 때요. A점, B점, C점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식을 일단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습니다. 근데 얘도 루트가 들어가 있고 얘도 루트가 들어가 있고 얘도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고 싶으면 얘를 양변을 다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두 식이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두 식이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두 식이 같습니다. 세 개 중에 계산이 제일 간단한 거 2개 골라서 뭐 풀면 될까요? 연립방정식 풀면은 내심의 좌표 그냥 외심의 좌표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연립방정식으로 안 풀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요. 이거는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의 좌표 구하면은 저게 외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아시나? 두 직선이 서로 수직 관계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죠? 아직 안 배웠군요. 일단 요것만 알아두세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요. 자, 수직이라는 표현법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요거 아니에요. 이거 수직이란 뜻이야. 자, 두 직선이 수직이면요. 이 녀석 나름대로의 기울기가 있었겠죠. 이 녀석 나름대로의 기울기가 있었겠죠. 기울기의 곱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수직인 두 직선은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유는 그 다음 단원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요. 일단 지금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봐봐요. 수직인 두 직선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두 개의 중점 좌표가 얘가 되겠지. 그러면은 두 개 더해서 2분의 나누고 2분의 나누면 중점 좌표 나올 거고 요거 두 개의 직선 연결하면은 기울기 나오지.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였어. 그럼 수직이등분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쪽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직선 사이의 교점을 구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외심이 되는 거죠. 자, 내심, 외심 두 개 했어요 지금. 이제 뭐 남았겠어요? 니네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 남았잖아.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무게중심 맞아요. 무게중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요. 한나라겠네. 그래서 저보고 이거 하면 들어오라고 그랬군요. 괜찮아요. 우리 고3 애들도 아직도 무게중심이 뭔지 몰라요. 괜찮아. 제가 지금 고3반을 9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지금 고3이 있어요. 걔네도 요맘때쯤 들어왔을 때 진짜 너네랑 같은 쓰레기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분리수거 전담반이거든요. 제가 갱생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이 수준이 참 알만하네요. 중학교 때 공부를 다들 안 하셨죠? 혹시 여기 A등급 받으신 분들 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 중학교예요? 이슈. 이수중. 아이고, 난 원촌인 줄 알았죠. 원촌이나 경원. 혹시 원촌 경원 있어요, 여기? 원촌 경원 반포. 한 명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A등급이 아니죠? A등급이에요? A예요? 어디 학교예요? 이수예요. 이수요! 이수가 A등급인 애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네? 이수 애들이 참 그래요. 이수 A등급이면은 센 한 바퀴만 벼락치기 해도 A등급 나오잖아요.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고 괜찮아요. 이수는 뭐 저기 그냥 지나가는 할머니들한테도 건너주고 하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학교가 내신이 어렵게 나온 학교가 아니니까 그래요. 원촌이나 경원 정도에서 A등급 하면은 잘하는 거죠. 알죠? 뭔지요? 대충 알고 있어요. 세화여중이랑요. 세화여중 문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무게중심이요. 이게 중심. 영어로는 G라고 하죠. 이 G는요. 그래비티의 약자입니다. 그 중력할 때 그래비티요. 그 그래비티의 약자고요. 자, 삼각형을 좀 그려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들을 다시 한번 좀 끄집어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있어요. A, B, C. 자, 무게중심 어떻게 찾습니까? A 맞죠? 그래, 이수 A. 그렇지. A. 자, 이거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요? 수직. 수직이요? 수직 참 좋아하시네요. 또 분위기가 또 이렇네요. 굉장히 저를 아주 뜨겁게 열받게 하시네요. 첫날부터. 그래요. 점 A에서 예. 저기 변 BC에다가 예. 변 BC를 2등분하는 그렇지. 선을 내리고 그래서 이런 선을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2등분선 2등분선이 아니라 이런 거를 중선이라고 부르죠. 중선, 네. 중선. 그 중선들의 교점 맞아요. 중선들의 교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그리고 요거 대 요거가 몇 대 몇이에요? 2대1 2대 1이지. 왜 2대 1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아우 힘드네요. 이렇게 연결할게요. 제가요. 자, 연결했어요. 자, 이제 뭐가 보입니까? 요게 보이죠? 네. 봐봐요.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보이냐면은 1대 1이죠. 얘도 1대 1이죠. 그치? 그럼 이거랑 이게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네. 그리고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얘네가 평행하죠. 중선 연결 정리에 의해서요. 평행하지? 그럼 얘네 두 개가 엇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이죠. 네. 그럼 여기가 1대 2가 나오죠. 그럼 닮은 비에 의해서 얘도 1대 2가 나오지. 네. 그래서 얘도 1대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또 여기도 몇 대 몇이야? 같은 방식으로 하면 1대 2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게 3대 1대 2가 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가 1대 2잖아 또. 왜냐면은 요렇게 또 닮음이니까요. 요렇게 또 닮음이잖아. 그럼 여기가 1대 2 관계니까 여기도 1대 2 관계죠.
그치? 근데 여기랑 여기가 1대2 관계니까 여기가 2대1이면은 2대4가 돼야 되죠. 그래야 1대1 관계니까. 그럼 이쪽 길이는 3이 되니까 2대1대3 관계가 됩니다. 라는 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야 아마. 됐죠? 자 그리고요. 자, 봐봐요. 요거를 M, 요거를 N, 요거를 L이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무게중심. 자, 좌표를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이 공식은 외워야 돼요. 자, 봐봐요. 어떻게 쓸 거냐면은 M, L, N. 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럼 봐봐요. 요 L의 좌표를 B좌표, C좌표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1대1 중점이니까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요. 여기 1번. 자, 이제 2번. 요 좌표랑 요 좌표의 무게중심은 몇 대 몇 내분점이죠? 1대 2 내분점이지. 자, 그럼 곱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2대1이라고 내가 읽을게요. 이거 읽을 때. 자, 무게중심은요. 이렇게 쓸 수 있죠. 2대1 내분점입니다. 2대1 내분점입니다. 자, 순서대로 쓸게요. 2, 1, 2, 1. 내분점이니까 가운데 부분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럼 봐봐. 이쪽에 곱해지는 건 누굴 곱해야 돼? 이쪽에 있는 걸 곱해야 되지. 2분의 x2 플러스 x3가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1쪽에 있는 거는 얘가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가게 했어. 이렇게요. 같은 방식으로 y좌표도 곱하면요. 2분의 y2 플러스 y3가 될 거고요. y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x좌표는 3분의 요게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요. 자, 얘는 x1에 1을 곱했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x1, x2, x3가 됩니다. 이게 무게중심의 x좌표요. 3분의 y1, y2, y3. 얘네가 외워야 될 몇 번째 공식이죠? 몰라. 이렇게.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어떻게 하는데? 얘는 x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러니까 평균이야. 쉽게 말하면요. 평균. 이 평균 구한 거죠. x의 평균이고요. 얘는 y의 평균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요. 봐봐요. MLN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삼각형 LMN에요? 똑같겠지. 하나 더 응용해 볼게요. ABC가 있는데요.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어요. 여기에. 자, 같은 방식으로요.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고요.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어요. 그 내분하는 삼각형을 연결했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겠지. 3대1, 3대1, 3대1이어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틀어져 있어도 무게중심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그대로 좌표 편문에만 옮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막 좌표를 막 구한다고 막 그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이 그림들을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 풀 때요. 됐어요? 그럼 봐봐. 중선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지금. 여기에서 또 너네가 배워야 될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하면 개념은 끝나요. 이제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돼. 뭐가 있을까요? 봐봐요.
결국 이 문제가 나오면요, 너네가 뭐랑 같이 이게 응용이 되냐면요, 연결이 봐봐요. 여기에서 이런 그림이 숨어 있어요. A, B, C, M.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AM은 중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중선 정리라는 도형적인 성질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요. 이 중선 정리를 누가 발명했냐면요, 파푸스라는 사람이 발명했어요.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부릅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결론부터 알려주면요, 이거야. 길이의 제곱의 합이요, AM 제곱에 BM 제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 길이의 제곱에 요 녀석 길이의 제곱은요, 요 녀석 길이의 제곱과 이 녀석 길이의 제곱의 합의 두 배가 됩니다. 또는 요 AM, 요 BM이라는 제곱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CM 제곱이 됩니다. 어차피 중선이니까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요. 이게 파푸스 중선 정리라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문제 풀 때 무게중심좌표라는 얘기가 딱 나오거나 중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돼요. 얘는요. 무조건 문제 풀 때 써먹어요. 그럼 봐봐. 이게 문제가 어떻게 확장돼서도 나오냐면은 이렇게 확장돼서 나와요. 3등분. 그럼 봐봐요. 파푸스 중선 정리를 두 번 사용할 수 있지. 요 삼각형에서 한번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요 삼각형에서 한번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두 개씩 써놓고 뭐하면 되겠어? 뭔가 원하는 거를 식을 더하거나 빼서 원하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이거 증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증명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거야. 왜? 두 번째 거는 안 써요. 니네한테 안 물어봐,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이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순수기하적인 방법이고요. 이 순수기하는 말 그대로 뭐겠어? 중등기하야, 중등기하. 중학교 때 하던 그런 기하들 있지.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자, 이제 니네가 배우는 게요, 도형을 지금 다 어디에다 옮겨놓고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야? XY 좌표 평면에요. 도형을 좌표 평면에 만들어 놓고 옮겨놓고 그 도형을 우리가 대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요, 우리가 해석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수2에서 배우는 기하는요, 해석기하야. 근데 이 해석기하를 잘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뭘 잘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맞아요. 저게 안 되면은 두 번째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때마다 지금 외심 내심이 뭔지 정리를 해주는 거야. 왜? 나중에 가면은 저걸 계산으로 다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6등급, 7등급 나오는 거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풀면요. 무조건 얘가 1순위가 돼야 돼. 근데 얘로 만약에 문제 푸는 게 어려우면은 어쩔 수 없이 얘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거의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다 뭘로 할 거냐면은 이렇게 풀 거예요. 순수기하로요. 난 이렇게만 풀 거야. 거의 대부분.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 이거를 증명을 할 때는요. 그럼 해석기하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요, 얘네 세 점 중에 하나를 뭘로 만들어주냐면은 원점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럼 누굴 원점으로 만드는 게 제일 편할까? 얘를 원점으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얘를 원점으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얘를 원점으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얘를 원점으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그냥 얘를 원점으로 만드는 게 편하겠죠. 얘를 원점으로 만들어 이렇게. 요게 x축이고요. 요게 y축이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요 b의 좌표는 바로 나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c,0라고 쓰고요. 분석을 c,0라고 쓰고요. 요 a 좌표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임의로 a, b라고 쓸게요. 그럼 증명이 뭐냐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다 두 배 갖고 좌변이랑 우변이 같습니까? 라는 거 증명하면요, 저게 해석기하 방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순수기하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자, 그냥 방법만 소개를 시켜드릴게. 이건 니네가 그냥 알려고 하지 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수선 내려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 써서 정리하면은 이 식이 증명이 돼요. 근데 이거 거의 아마 니네가 볼 일 없을 거야. 가르쳐주지도 않아, 학교에서. 순수기하로 증명 안 합니다, 학교사님들이요. 다 교과서에도 이런 방법으로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대1일 때잖아요. 1대1일 때지. 이게 3대2일 때도 일반화 시켜서 쓰는 정리가 있거든요. 이게 파푸스 중선 정리는 저 정리에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 3대2가 됩니다. 그것도 공식 외울 필요 없어. 그때는 그냥 니네가 식으로 푸시면 돼요. 알 필요 없어요. 그거요. 나중에 혹시 저기 내신할 때 3월달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지금은 이것만 제대로 머릿속에 꾸겨 넣어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해야 될게요. 이게 기본 내용들이고 이게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풀리는지 지금 딱 1시간이 됐네요. 저희 5분만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